예,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한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은 병원에 계셔가지고 어, 일찍 참여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서 선생님은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고 여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시죠? 여진영 선생님 들어와 놓고 잠깐 어디 가셨네요. 되나? 아, 예, 예. 여보세요? 예, 지금 아직 계기가 변경돼가지고요. 음, 이제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음. 예,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있을게요, 아직까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양생주 제2장에서 제2장에서 문해군왈 희라 선제라 기 개지차오 인저 요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포정이 소를 잡는데 문해군 앞에서 소를 잡는데 거의 예술이야. 그래서 문해군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기술이 소 잡는 기술이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렀느냐 하고 감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정이 석도 대활 칼을 풀면서 말하기를 칼을 푼다는 게 이제 칼 가지고 소를 자르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전투 자세에서 쉬는 자세로 뭐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쉬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칼을 쉬는 자세로 이제 했다는 거죠. 석도. 그리고 임금이 이제 저런 얘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칭찬을 얘기하신 거죠. 칭찬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문해군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신지소자 도야니이다. 신이 좋아하는 바는 도입니다. 진호 기의이다. 여기 주어는 이기동 선생님은 이거를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기술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셨는데요. 진호 기의를 여기서 주어는 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에서 그냥 소 잡는 기술 이런 데서 한 단계 진보한 겁니다. 이 도가 지금 자기가 소를 잡는 거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라는 얘기. 지금 조금 전에 소를 잡은 이 기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고 도입니다. 이 도는 기술에서 진보했습니다. 기술에서 진보한 겁니다. 이기동 선생님은 기술에 나아간 겁니다. 진짜를 나아갈 진짜로 보시고요. 이 도를 가지고 이도 진호 기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건데요.
도가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박세당 번역책은 그렇게 번역했죠. 기술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잡은 소를 잡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소 잡는 백정의 기술이 아니고 도로 승격화된, 도로 승화된 기술로 지금 소를 잡았다는 얘기죠. 시 신지 해우지시 소견 무비우자. 처음에 신이 제가 소를 해체할 때 그때는 소견 눈에 보이는 게 소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미상견 전후야 소를 잡은 지 3년 후에는 온전한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죠. 그냥 전우죠. 전우. 온전한 소죠.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자꾸만 이제 분해하고 자르고 이제 이런 걸 3년 하고 나니까 소가 그 부위별로 전부 보이지 온전한 소로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지시 바야흐로 지금 신 이신우 저는 신은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신우 신명함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뭘 만날까요? 소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함으로 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불이목시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소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그 신령한 감각으로 소를 대하고 있습니다. 관지지 신욕행 관지 여기서 관지라는 건 이 관이라는 건 이제 우리 그 오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런 오관을 얘기합니다. 오관의 그 지가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관의 좌우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요거 좀 맛있다. 아, 요 음악 좋으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리고 왜 우리 오관을 통해서 우리 외물들이 우리한테 막 들어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거기에 자꾸 좌우가 되죠. 근데 관지지 오관의 그 알미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오관에 의해서 좌우되질 않는다. 신욕행 내면에 있는 정신이 행하려고 해. 정신에 의거해서 간다. 오관의 외부의 자극적인 오관에 좌우되지 않고 신욕행 정신에 의거해서 간다는 겁니다. 의오천리
예, 요 천리 밑줄 치시고요. 천리라는 용어가 이 장자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천명 이런 거는 이제 중용에도 있고 그렇지만 천리라는 단어를 쓴 거는 장자가 오히려 제일 먼저예요. 송대 성리학자들이 천리라는 얘기를 많이 썼죠. 근데 그 원조는 장자예요. 여기서 천리는 송대 성리학자들이 쓰는 천리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천이 이제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리가 물결, 어떤 결을 리라고 해요. 리의 원래 뜻이 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에도 결이 있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옥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도 보면 산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리라고 원래 쓰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장자는 이 천리라는 용어를 본래 자연의 물결 이런 뜻으로 지금 썼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시대 때 하늘의 이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죠. 의오천리, 자연의 물결에 의거해서 자연의 결에 의거해서 비대각, 비는 이제 치는 겁니다. 대각, 각은 틈을 얘기합니다. 큰 틈을 쳐. 그러니까 자연의 물결에 의거하는 자연의 여기서 천리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의 물결이라는 것은 지금 뭐를 해체하는 거예요? 소를 해체하는 거예요. 소의 그 각 부위마다 그 자연스러운 그 고기의 물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그 속에 틈이 나 있는 것들 이거를 쳤다는 겁니다. 비대각. 그 다음에 도대관. 도는 이제 인도하다. 대관. 관은 그 통을 얘기하는 거죠. 텅 빈 곳. 텅 빈 마디마디로 그 칼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곳을 찾아서 이제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기고연. 이는 뭐뭐로 인해서 그런 얘기죠. 인기고연. 그 소의 그 본래 그 있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거를 막 억지로 칼로 쳐가지고 뼈를 부시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인기고연. 그래서 기경 근경지 미상. 요거는 이제 번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경, 근경 이렇게 기경, 근경, 지 미상. 요 지 미상은 이게 도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상이 앞으로 가서 미상, 기경, 근경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경, 근경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기, 경근경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우선은 기 그러면은 이제 그 칼을 놀리는 그 기술,
기술이, 이 포정의 기술이, 경은 이제 경과한다는 겁니다. 뭘 경과하냐? 근경은 이제 심줄이나 뼈 마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줄이나 뼈 마디를 경과하는데, 근데 앞에 미상이 있으니까요. 심줄이나 뼈 마디에 칼이 경과한 적이 없어요. 미상이니까요. 심줄이나 뼈 마디를 경과하게 되면 칼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힘줄을 끊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 이 포정은 그런 거를 힘줄이나 저기를 건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건드린 적이 없이 지나가므로 이 황대고호와 하물며 큰 뼈, 고자가 이게 큰 뼈 고자입니다. 큰 뼈 이겼는가 하는 얘기는 큰 뼈하고 칼이 부딪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지금 굉장히 긴데요. 그러니까 그 신은 처음에 소를 해체할 때는 소가 보는 바가 소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온전한 소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죠. 3년 후에는 온전한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지 지금 문해군 앞에서 이제 소를 해체할 때 저는 정신으로 소를 만났습니다. 눈으로 소를 보고 소를 해체한 게 아닙니다. 이 소를 해체할 때 오간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오간이 멈춰서 정신이 진행을 해서 그 천리 자연의 물결에 의지해서 큰 틈을 치고 큰 구멍으로 칼을 인도해서 그 소의 원래 모습으로 인해서 가고 힘줄이나 뼈마디를 다친 적이 없으니 하물며 큰 뼈를 다쳤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큰 뼈는 더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심줄이나 심줄이나 이런 것도 건드리지 않는. 양포 세경도 한랴이요. 양포 훌륭한 훌륭한 포종은 새 1년에 칼을 한 번씩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랴. 칼을 베기 때문에 고기를 칼로 베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칼을 바꿔야 됩니다. 족포 월경도 전려라. 족포는 시원찮은 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원찮은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 이유는 전려. 뼈 같은 거를 칼로 치고 막 이러기 때문입니다. 금 신지도 19년에 지금 저의 칼은 19년 됐습니다. 소의 수천의 해체한 소가 수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약 신바러 형
인도 인이 칼이죠. 도는 칼날. 인도 칼날이 약 신바로 형은 숫돌입니다. 숫돌. 칼날이 마치 숫돌에서 칼을 갈아가지고 막 나온 것처럼 19년 됐는데도 한번 숫돌에 갈지도 않았는데도 숫돌에서 막 나온 것처럼 그렇게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소를 수천 마리를 해체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뼈에 부딪히거나 힘줄에 닿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전에 칼을 갈아가지고 숫돌에 갈아서 있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피, 절자, 유관. 이 도인자 무하니 이무입 유관하니 저 뼈마디들 소에 있는 뼈 마디들이 다 있죠. 요 뼈마디 사이에는 유간 틈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자 칼끝은 무후 두께가 없어. 칼끝은 날카롭죠. 이 무입 유관 두께가 없는 칼끝을 가지고 사이가 있는 뼈마디 그 사이를 들어가는 것은 회회호 기어 유도라 필요 여지. 회회호라는 거는 넉넉하다는 겁니다. 여유 있어. 기어 유도 칼끝을 움직이는데 충분히 여지가 있어. 그 끝이 날카로운 칼끝으로 뼈 마디 사이가 작지만은 그 사이를 다니는데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로 그러므로 19년이 도인 약 신바의 형 19년이 됐는데도 칼끝이 마치 숫돌에서 막 나온 것 같다. 그러나 매지어 족에 이 족이라고 그러면 이제 근육과 뼈가 모인 곳을 이제 소의 근육과 뼈가 모인 거, 발, 무릎 이런 게 이제 근육과 뼈가 모이는 곳이죠. 여기에 이를 때마다 오견기 나는 그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출현이라는 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시위지 행위지 시선은 거기에 딱 멈추고 행위지 움직임은 느려지는 거죠. 느릿느릿하면서 조심조심. 동도 심히 칼을 움직이는데 심히 미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칼이
힘줄에 부딪히거나 뼈에 부딪히겠죠. 그러면서도 거련히 해. 거련이라는 건 재빨리, 침착하게 하면서도 재빨리 이미 다 해체한, 소를 다 해체한 것. 그렇게 되면 여토 위지, 마치 흙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흙이 땅에 떨어지듯이 소,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흙처럼 툭툭툭툭 떨어진다. 제도일이 칼을 바로잡고 서게 되면서 전부 이제 해체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딱 쓰게 되면서 위지사고, 사방을 쫙 둘러보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지. 거의 정신에 몰두돼서 눈으로 보지 않고 정신으로 쫙 몰두해서 이제 쫙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주변을 쫙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지, 주저, 만지. 만지는 여기서 이제 음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동 선생님 번역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잠시 머뭇거려. 그러면서 선도의 장직, 칼을 잘 손질해서 보관합니다. 그랬더니 문해군이 왈 선제라 오문 포종지연 득 양생원이라. 아, 훌륭하구나. 나는 백정의 말을 듣고 양생법을 알았다. 에? 왜 갑자기 양생이 나오죠? 백정이 소를 해체하는 얘기를 지금 한참 했는데 문해군 얘기가 양생법을, 그를 통해서 양생법을 알게 됐다. 무슨 의미일까요? 양생하고 지금 이 소를 해체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소를 해체하는 것 자체는 생명을 기르는 게 아니죠. 소를 해체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본 게 아니고 뭐가 지금 주안점으로 지금 했냐면 19년 동안 칼을 숫돌에 갈지 않아도 마치 방금 숫돌에서 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물에는 그 자연스러운 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서 가게 되면 조금도 자기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 생명을 소진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양생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포종의 얘기와 양생의 얘기와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배웠던 재물론 또는 그 앞에서 배웠던 소유유와 재물론에서 얘기하는 세계는 뭐였죠? 절대자, 초월자를 얘기했죠. 절대자는 상대 세계를 포용하면서 절대. 상대 세계와 별도의 절대는 그런 것은 장자가 얘기하는 절대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수많은 논의를 재물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절대론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양생법에서 지금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 이 법에서 이 법이 자연의 리듬을 따른다고 그랬죠. 원어로는 의호천리 이런 얘기를 했죠. 천리에 의해서 자연의 물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양생을 하는 이 방법, 전혀 자기를 칼끝을 뼈와 힘줄에 닿지 않게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도 마치 방금 숫돌을 갈서 나온 칼처럼 뼈에 부딪히지 않고 자연의 흐름대로 흘러서 소를 분해했다는 거죠. 이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절대세계죠. 양생을 잘하는 방법, 자연에 의거해서 양생을 잘하는 방법이 바로 초월의 세계고 절대세계. 장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유유의 세계, 절대세계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양생의 주체죠. 양생주죠. 지금 절대세계, 초월의 세계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의 세계, 절대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좁은 지식 때문에 이 절대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디? 항상 상대세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세계에 대한 이해를 자꾸만 넓히면 넓힐수록 그래서 유학의 얘기, 미발의 중에 대한 얘기, 인의 예지에 대한 얘기, 이게 전부 절대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자가 얘기하는 절대세계는 따르고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의 예지와 미발의 중은 또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절대세계의 이해가 굉장히 편협되고 좁게 됩니다. 박세당 선생 얘기한 거 잠깐 인용해 보면 199쪽 순리무사 도역불손 생역불상이라 결을 따르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칼도 손상되지 않고 삶도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 200쪽에 박세환 선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물은 결이 있고 도는 오묘함이 있는데 도의 오묘함으로 사물의 결에 대처하니 그 때문에 시행이 여유로워서 정신이 수고롭지 아니하다라는 말이다. 모든 사물에는 리가 있고 물즉 유리하고 도즉 유묘, 도에는 오묘함이 이 도묘의 처물리 도의 오묘함으로 사물의 결에 리에 대처하니 때문에 여유로워서 수고롭질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환 선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03쪽. 시선을 고정하고 행동을 늦추고 칼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이 포정이 마지막 소를 해체하는 작업할 때 시선을 고정하고 행동을 늦추면서 칼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고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것은 매우 삼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르륵 휙 해체시켜서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듯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칼을 잡고 서서 다 끝난 다음에 머뭇머뭇 사방을 돌아보는 것은 일이 이미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또 혹시라도 이치에 미진함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니 삼가하고 또 삼가는 것이다. 좀 건방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이렇게 우쭐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뜻대로 다 된 뒤에 칼을 잘 닦아서 보관하는 것은 은총과 이익을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는 것이다.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감히 그 능력을 자부하여 그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게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 이익을 누리면서 그 재앙을 잊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그가 도에 통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포정이 지금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도에 통달한 모습이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